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춘기 성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안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어른들은 성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교육을 어려워하시죠. 특히 사춘기에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춘기 자녀의 성을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임혜경 선생님, 그리고 성교육책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의 저자 심에스더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심에스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혜경입니다. 이 시간 저희도 사춘기 때의 기억을 떠올려가며 아이들이 사춘기 다양한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춘기 자녀를 둔 양육자분들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실까요? 가장 많은 질문이 몽정, 월경, 자위, 야한 동영상, 연애 이렇게 5가지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민감하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그런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몽정입니다. 몽정, 이 용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임혜경 선생님, 몽정이 뭔가요? 몽정은 사춘기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신체 발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몽정, 꿈 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야한 꿈을 꿔야 이 몽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보통 성호르몬이 왕성해지면서 우리 몸은 정자를 만들어내고 그 정자가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사정이라고 하죠. 이 사정이 수면 중에 배출되는 것이 바로 몽정입니다. 정액과 정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자라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 몽정은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 청소년들이 처음 몽정을 하게 되면 좀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또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몽정이 자연스러운 몸의 성장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자녀가 몽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부모가 알아차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자녀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몽정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몽정을 경험한 후에 처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지금 미리,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에 몽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무턱대고 너 몽정하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엄마랑 같이 몽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너무 어색하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일상에서 가볍게 수다 떨듯 우리가 일상에서 안부를 묻잖아요. 그럴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몽정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봤니? 몽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잠자는 동안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대. 네가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신호거든.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자연스럽게, 좀 즐겁게 이런 뉘앙스로 알려주시면 좋아요. 아, 부끄럽거나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몽정 후에 속옷이 젖을 텐데요. 이 뒤처리도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몸을 닦은 후에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고 그 젖은 속옷은 세탁바구니에 넣어두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젖은 속옷을 숨기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왜 속옷을 숨겼니? 너 이게 뭐니? 하면서 다그치거나 혼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도 당황스러워서 혹은 잘 몰라서 혹은 잠결에 한 행동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누구야 쓰레기통 좀 비워줄래? 라거나 누구야 속옷 좀 빨아서 너가 스스로 빨래 바구니에 좀 넣을래? 라고 자연스럽게 모르는 척 일상생활 에티켓과 위생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지식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넘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말씀 주신 대로 아이가 속옷을 숨기거나 하지 않도록 미리 몽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월경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월경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생리라고 부르죠. 이 월경은 보통 만 10세에서 15세, 그러니까 한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이 사이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가슴 발달이 시작되고 나서 1, 2년 안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렇다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1, 2년은 보통 평균 시기거든요. 월경을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월경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 월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잘 성장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월경을 경험하게 될 때 자녀가 무서움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사춘기가 되면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그건 우리 몸이 어른이 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야. 네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없을 때 피가 나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이제 가슴이 나오거나 털이 자라는 것과 달리 월경은 피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여전히 좀 불편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리 경험한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서로 이런 경험을 크게 공유하지 않고 또 정보를 정확하게 들을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집에 있는 어른 여성, 엄마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의 경험이요? 네, 이제 여기서 그 경험은 누구야 일로 와봐라 엄마 월경한다 하고 이제 그런 월경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머님들도 매달 월경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엄마 지금 월경 중이야. 엄마 생리통이 좀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여성의 몸은 사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약 한 달에 한 번 몸 밖으로 피가 나온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는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의 불안을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겁내지 말고 잘 적응하자,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해주는 거죠. 그 자녀들 같은 경우 월경혈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자란 10대 청소년들도 그러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이 월경혈이 더러운 게 아니라 여성이 경험하는 건강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경에 관련해서 우리 자녀가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도서관이나 또 서점에 요새는 진짜 월경과 관련된 너무 좋은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쉽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처음 월경을 시작하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로 여자가 되었네. 축하해. 몸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많이 목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마치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만을 성숙한 여자,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진짜 여자, 임신 가능성 있는 여자, 자연스럽게 몸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여성의 월경은 자연스러운 호르몬 주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월경을 알려주실 때 성관계 혹은 피임, 임신을 암시하는 어떤 몸조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런 말들이 성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성이 몸조심을 하지 않아서 몸을 함부로 그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그런 인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견이 여성을 성에 있어서 더 위축되게 만들고 또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임신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한쪽이 조심하고 한쪽만 책임져야 되는 일은 아닌데 말이죠.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나눈 뒤에는 월경 준비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월경이 시작되면 옷에 피가 새거나 묻지 않도록 월경 용품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월경 용품을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되는지, 또 외출할 때는 얼마나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또 사이즈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배나 허리가 아프거나 두통, 위통 이런 통증이 많잖아요. 그런 통증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처음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요, 생리대나 탐폰을 너무 자주 교체하거나 또는 그 교체하지 않아서 그 질염에 걸리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월경량이 많은데 그 양과 맞지 않는 용품을 사용하거나 속옷에 부착하는 게 서툴러서 월경혈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월경률이 세가지고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월경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처음 월경을 시작하는 사춘기 시기에는 이 월경 주기가 좀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은 경우, 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자녀들에게 생리대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옷에 묻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좋겠죠. 요즘에는 편의점, 약국, 그리고 지하철, 또 길거리의 다양한 마트들 등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무료로 비치를 해두고 우리 여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또 공공기관에 가서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때, 근데 급하게 이제 처리를 해야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내가 겉옷을 입고 있다면 점퍼나 가디건 같은 그 겉옷을 좀 이렇게 허리에 묶어서 두르거나 그렇게 살짝 가리거나, 또 가방을 메고 있다면 이 어깨끈을 좀 길게 늘여서 이렇게 그 생 곳을 살짝 가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아는 여자 청소년은 급한 대로 잠깐 화장실에서 벗어서 빤 다음에 이제 여자 화장실이잖아요. 그 핸드 드라이어에 급히 말려서 다시 입는 그런 재치를 발휘하는 것도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그 보건실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월경 용품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일회용 생리대, 월경대지만 이 팬티처럼 입는 것도 있고요. 또 오버나이트라고 하죠. 양이 많을 때 입는. 밤에 그것을 착용하기도 하고 낮에 그걸 착용하는 학생들도 봤었어요. 또한 일회용품뿐 아니라 면으로 된 생리대도 있고 또 빨아서 입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는 월경 팬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스틱형 월경대죠. 탐폰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월경 컵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월경 용품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몸이나 취향에 맞는,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밖에서 교체가 좀 용이한 쉬운 것들로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혹시 월경 파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월경 파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머 너 월경하는구나, 너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우리 당사자 청소년을 위해서 월경을 축하하는 파티를 여는 거예요. 뭐 음식도 마련하고 뭐 가족들이 꽃다발도 주고 뭐 그런 이제 모임인데요. 근데 이게 파티니까 무조건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 자녀에게
꼭 의사를 물어보시고 파티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당사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축하해 준다고 막 가족 구성원들한테 막 알리고, 특히 이제 남자 형제에게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막 알렸을 경우 좀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물론 축하받을 일은 맞지만 이게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니까요. 월경 파티는 생일 파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끌벅적하게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월경이라는 게 되게 개인적인 현상이라서 그런 파티를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에게 미리 물어봐 주는 게 어떨까. 요즘은 월경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원하니? 자녀분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파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무엇보다 월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경용품 사용과 갑자기 월경이 시작되었을 때 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춘기에는 자위라는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심혜스터 선생님, 자위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선 자위가 뭔지 궁금하실 양육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주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탐색하면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하느냐?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특이하거나 잘못된 행동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이 혹시 자녀가 자위를 하는 걸 알게 됐거나 자위에 관심을 가졌을 때, 아, 이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혹은 나와의 탐색 시간이라고 생각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막 혼내거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다그치거나 수치심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춘기 변화와 달리 이 자위라는 것은 또 지극히 혼자만 즐거움을 탐색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월경이나 몽정과 달리 먼저 이야기 꺼내는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또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유,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고 마냥 방치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자위라는 행위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계가 없이 이루어지거나 자위를 하면서 시청하는, 보는 이 시각적인 영상물, 사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면 이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해도 되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몸의 컨디션, 혹시 이 행위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등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 자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통 10대 청소년들이 자위를 하면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공식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후에 저희가 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야한 동영상, 줄여서 야동이라고 부르는 이 성표현물 영상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처럼 두 사람이 만나고 막 사랑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성행위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혹은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보다는 그 또래가 볼 수 있는 좋은 로맨스 영상물이나 또는 뭐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보거나 혹은 스스로 상상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참 상상하기에 좋은 도구이거든요. 네,
그렇게 몸을 탐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위라는 것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공유하기 어려운 정말 개인적인 행위일 텐데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자녀와 기회가 될 때 일상 속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방금 말씀하셨던 자위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요? 사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성적 호기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호기심으로 성적 영상물을 접하는 건 사실 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랬다고 해서 막 문제 행동이라고 단정을 짓고 너 뭐 봤어? 너 누가 그런 거 보라 그랬어? 어? 하면서 또 혼내기만 하고 이렇게 수치심을 확 주면 우리 자녀들이 사실 다시는 양육자분께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꽁꽁 숨어서 그런 영상을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다만 또 양육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런 영상을 본다니,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본다니 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자녀가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어른이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인정이 그래, 야한 영상 마음껏 봐도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인용 영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곡된 성표현과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꾸 반복하는 말 같은데요. 이러한 영상은 사실 되게 자극적이고 현실과 다른 비현실적인 성행위에만 집중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자주 보다 보면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 성행위는 우리 일상에서 맺는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우리 연애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서로를 차츰 알아가고 설레어하고 대화를 하고 스킨십도 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 우리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야한 동영상, 야동은 그런 친밀감을 느끼는 것들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구나 라고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이 지워져 버립니다. 단순히 관계의 맥락보다는 성행위 장면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나마 이 장면에도 되게 자극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드라마나 소설, 영화와는 달리 단순히 자극적인 행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가 자유롭게 보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요즘 청소년들이 보는 이런 영상물 대부분이 사실 디지털 폭력 피해 영상물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지 마, 나쁜 거야, 위험한 거래 라고 하면 자녀가 그 말을 네, 안 볼게요 라고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당연히 자녀들은 더 숨어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 이거 왜 보니? 어떻게 네가 이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왜 이걸 보게 되었는지, 이걸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는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야한 동영상 시청을 주제로 자녀와 이야기를 한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우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괜히 눈을 개슴츠레 뜨고 너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 라면서 은근히 떠보듯이 묻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는 봤든 혹은 보지 않았든 나 의심하네? 나 지금 의심받고 있네? 라고 느끼면서 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네가 이런 걸 볼 수 있어? 라면서 우리 자녀에게 실망과 비난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들켰다 라는 마음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반응들은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몰래 꽁꽁 숨어서 어떻게든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님들은 사춘기 자녀가 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을 부모에게 저 이거 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먼저 공개한 자녀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 영상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이나 또한 이걸 잘 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러한 영상 등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일상에 방해를 받겠죠. 하루 종일 그런 이미지만 떠오르게 되고 빨리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봐야겠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독으로 퍼지기 전에 우리가 앞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영상 속 성행위는 현실과 다르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불법 촬영된 야한 동영상은 분명한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성착취물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바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적절한 타이밍에 은근슬쩍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도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꼭 자녀가 좋아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이가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혹은 나 연애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가 부모에게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 연애한다? 저는 이걸 부모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가족은 평소에 대화가 아주 많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족일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준 자녀에게 고마워 말해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다양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신호이자 기회이거든요. 사람은 자라면서 이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그리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굳이 자신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의 연애하는 모습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 이 시기부터는 다양한 감정과 더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성장하고요. 또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레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나 영화, 음악 등을 접하게 되면서 애정, 로맨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죠. 자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야, 무슨 벌써 연애야, 공부해야지,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렇구나, 네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니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런 얘기 나눠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이렇게 전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모두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잖아요. 성공이든 실패든, 그쵸?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우리 마음의 성장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통의 방식이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좀 서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것부터, 또 고백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럴 때 나눠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소중한 거야. 근데 고백하는 것부터 고백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너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도 존중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존중은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은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여러 이유로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절을,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도록 하겠어! 라는 방식으로 상대의 거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끈질기게 설득을 하거나 또 필요 이상의 선물이나 메시지 등을 막 보내면서 그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원래는 이제 많은 일에 노력을 하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인데요. 가끔 이 말을 인간관계에서, 특히 연애할 때 고백을 끈질기게 하면 결국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설득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공포심을 일으켜서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토킹 처벌법도 개정이 되었어요. 법에 의해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잘 고백하는 것, 이것도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은 당연히 슬픈 일이겠죠.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이 과정을 잘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음식 메뉴를 같이 고르는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손을 잡고 또 스킨십을 하는 과정까지 반드시 서로의 동의를 구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가 연애 시작하는 것을 공개했다 할지라도 자녀의 연애에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관심이 아니라 자칫하면 간섭과 통제로 보여질 수 있어요.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사실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부담을 느껴서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연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나 연애해요. 먼저 이렇게 공개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믿어주고 상대방과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녀가 연애를 시작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좋은 팁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춘기 자녀와 관련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몽정, 월경, 자위, 야한 동영상, 연애까지 모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당연한 일들이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지나온 사춘기 시기를 돌아보고 또 짝사랑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아주 가슴이 설레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사춘기 시기에 부모님들의 불안과 회피가 아니라 솔직한 이해와 대화가
우리 자녀를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사춘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성적인 변화들이 부끄럽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언제든지 열린 대화를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성교육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편하게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사춘기 하면 안 그래도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하잖아요. 대화가 줄어들 텐데요. 갑자기 잠깐 나와봐. 사춘기에서 이야기하자. 먹힐까요? 먹히지 않거든요. 사춘기 이전부터 자녀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